어머, 너 김소혜 맞지? 그 가난한 집 딸이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인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지. 아버지가 대리운전 하더니 딸내미도 똑같이 남 뒤치다꺼리 하고 있네. 하지만 6개월 후 응급 상황에서 드러난 이 청소부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를 가져왔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우뚝 솟은 신라백화점 본점 9층 BVIP 라운지에서 김소희가 걸레를 들고 복도를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33세의 소희는 소박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와 성실한 표정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신라백화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특히 VIP 라운지는 연간 구매액 1억 원 이상의 BVIP 고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이곳을 드나드는 고객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남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로얄 패밀리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모임은 백화점 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부인들, 유명 의사들의 아내들, 변호사 사모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친목 도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지위를 과시하고 남편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소희는 그들이 사용할 라운지를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에르메스 티세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수백만 원짜리 꽃꽂이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대한그룹 부회장 부인 최유리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그녀는 소희를 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영희였습니다. 물 한 잔을 요청했고 매니저는 정중하게 크리스털 잔에 에비앙을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둘씩 모여든 부인들은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수천만 원은 할 법한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해외 휴양지, 프라이빗 제트기, 자녀들의 해외 명문학교 진학 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소희는 눈에 띄지 않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였습니다. 매니저는 마카롱을 정갈하게 플레이팅해서 가져다 드리고 샴페인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소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루이비통으로 완전 무장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라운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머, 선미 언니 오셨네요. 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선미는 한국 최대 유통기업 프리미엄 라이프 회장의 부인으로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이선미는 라운지를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선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분명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소희 역시 이선미를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말을 걸기가 어색했습니다. 자신은 청소복을 입고 일하고 있고 이선미는 화려한 차림으로 VVIP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선미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이선미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너 혹시 이선미가 소희 앞에 멈춰서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소희야. 이선미의 목소리에는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최유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일이야? 이선미의 웃음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문대 간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청소부 하고 있네요. 소희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세상에 정말 좁다. 서울대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이런 일 하고 있었어. 이선미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이선미의 집에서 대리운전을 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이선미는 늘 소희를 친구라고 부르며 챙겨주었지만 동시에 은근히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곤 했었습니다. 아, 맞다. 이선미가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 했었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운전하더니 딸내미도 똑같이 남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소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 직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부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라운지 청소 잘 부탁할게요. 옛날 친구니까 더 잘해줄 거죠? 이선미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묵묵히 이선미의 컵을 받아들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여성이 사실은 프리미엄 라이프 그룹 회장의 며느리라는 것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오래된 느티나무, 그리고 고풍스러운 정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프 그룹 회장 정태윤의 저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쌓인 품격과 온화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진료를 마친 가족들이 안채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수와 그의 아내 김소혜, 그리고 회장인 시아버지까지 세 사람이 평상에 편안하게 자리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늘 그렇듯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화점 운영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사장의 말에 김소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수도 아내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김소희의 인품과 능력을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김소희의 겸손한 대답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가 김소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습니다.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도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잖아.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 회장의 말에 김소희는 어린 시절과 신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프리미엄 라이프가 작은 상점이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소희는 가족들을 거실로 모아놓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민수는 신문을 보다가 손을 멈췄고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경영진인데 왜 청소를? 남편 정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김소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해요. 김소희는 이미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대리운전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김소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윤은 며느리의 결심을 보며 더욱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가 점 찍어둔 며느리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김소희는 정식 청소 직원 교육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백화점 청소 매뉴얼 암기, 고객 응대 방법 학습까지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교육 과정을 마친 김소희는 연한 하늘색 청소복을 입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김소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체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화점의 진짜 모습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김소희가 청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라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매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디스플레이를 점검하며 고객 응대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김소희가 프리미엄 라이프 그룹 회장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 소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청소 도구실에 모였습니다. 팀장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모든 직원들이 화답했습니다. 소희는 늘 겸손했습니다. 동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메모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봤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한 소희는 먼저 복도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벽면의 먼지도 꼼꼼히 제거했습니다. 유리창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소희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주말 계획 등등. 소희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소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매니저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고객들도 모두 소희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일하면서 백화점의 여러 가지 면들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 고객들의 어려움,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애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백화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선미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VIP 라운지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과거를 들춰가며 조롱했습니다. 소희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바닥 좀 다시 닦아줘. 아까 닦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더러워 보이네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이었지만 소희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새 컵으로 바꿔주세요. 이 컵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소희는 또 다른 컵을 받아들고 교체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마치 개인 시녀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또 그런 일 하는 건 아니겠죠?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부회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조롱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 백화점에서 뭘 해요? 혹시 또 청소 같은 일 해요? 이선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관리직이에요. 소희가 최대한 간단하게 답했지만 이선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매장 관리나 그런 일이겠지. 설마 임원은 아닐 테고. 이선미의 추측에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백화점에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고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70대 남성 고객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소희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분을 흔들지 마세요. 지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소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환자의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소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환자의 가족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약을 꺼내왔습니다. 소희는 약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혀 밑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며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소희의 전문적인 대처에 놀라워했습니다.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환자분,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지금 약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의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때 뒤늦게 의료진들이 도착했습니다. 백화점과 연계된 병원에서 온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의사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환자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소희를 보며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이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어떤 처치를 하셨나요? 의사가 소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하고 하지거상을 시행했습니다. 의복도 느슨하게 하여 호흡을 편하게 했고요. 소희의 대답에 의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처치 방법도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거든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나요? 의사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의학을 전공했었어요. 소희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학 전공자가 왜 청소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는 소희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를 지시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정말 잘 대처해 주셨네요. 선생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환자 가족들도 소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은인이에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소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의료계에 몸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라운지에서 이선미와 다른 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소부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소희가 저런 걸 할 줄 아네요. 이선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 전공했다고 하던데 그럼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부인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주목받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의사의 감사 인사에 소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희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 하려는 거예요? 청소부랑 대화하시겠다고요?
이선미의 말에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환자를 구해주신 분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분은 환자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이선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의학 전공했다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이선미의 태도에 의사는 당황했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때 백화점 로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정태윤 회장을 비롯해 여러 임원들이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어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소희야. 정태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청소 직원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그것도 반말로 말입니다. 이선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잠시 혈압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응급처치로 회복되었어요.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님? 정민수가 소희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오늘 일찍 끝내고 집에 가자.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라고. 이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한테 여보라고 하다니. 그리고 회장님한테는 아버님이라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김소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선미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아내라고요? 그럼 회장님의 며느리라는 말씀인가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백화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해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비밀로 했고요. 정민수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선미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그것도 가장 친했던 친구가 회장 며느리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소희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회장님이 직접 오셨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모님, 옆에 있던 영업팀 대리가 급하게 소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정민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선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거예요? 청소부가 회장 며느리라니 믿을 수 없어요. 정태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그 말에 이선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회장 며느리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괴롭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소희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매번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과거를 들춰가며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이선미는 용기를 내어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나 선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소희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선미야, 괜찮아. 소희의 너그러운 대답에 이선미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너무했어. 이선미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소희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미안해.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 이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진짜 친구로. 소희의 따뜻한 말에 이선미는 더욱 울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소희의 정체가 밝혀진 후 프리미엄 라이프 그룹에서는 직원 복지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청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휴게 시설을 새로 단장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청소팀 직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선미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희와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같이 봉사활동 해보자. 예전에 우리가 꿈꿨던 일들 말이야. 좋아, 선미야, 우리 같이 해보자. 두 친구는 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프리미엄 라이프는 직원 만족도 최고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런 성과를 보며 자신의 현장 체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정식으로 백화점 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회장의 제안에 소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직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소희는 백화점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대화하고 고객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쇼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여보, 어때? 많이 바뀌었지? 정민수가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까지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청소부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희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카페 직원부터 청소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까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소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선미의 변화 과정이 보여주듯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돈과 지위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드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시는 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얻는 깨달음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소희가 청소부로 일하며 배운 것처럼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나 환경, 과거의 경험이 변화의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입니다. 이선미와 소희의 우정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혼자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신만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소희와 이선미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큰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소희와 이선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나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에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서 함께 공감해요. 혹시 주변에 소희나 이선미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욱 감동적이고 뭉클한 실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